미 해군 훈련기 사업 진입 좌절 등 연이은 실책과 실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기갑, 항공, 함정, 방공전력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무기체계 생산 현장 종사자들이 피와 땀을 바탕으로 연간 150억 달러의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두며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거대한 산업과 방위력 개선을 주의해야 할 정부의 방산 컨트롤 타워, 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치밀한 전략 부재와 안위에 빠져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잇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방안보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중대한 정책 실패와 시대착오적 혼란상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 차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 RDPA 체결 지연 등으로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진입이 좌절된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 포기로 미 공군 훈련기 사업 참여도 더욱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미 훈련기 시장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산 부품 비중을 75%로 정한 미국 우선주의 장벽을 넘으려면 한미 간 상호 국방조달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미 간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의 등에서 RDPA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현안에 밀려 어젠다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 중요한 계약을 허망하게 놓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형 수출 사업을 앞두고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 측을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할 카이 대표이사를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용화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우리 기업이 결국 입찰에서 발을 빼야만 했던 사태는 정부의 외교력, 추진력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파급력을 지닙니다. RDPA 체결 지연은 향후 마스가 함정 수출 사업과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의 미국 수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백악관, 고위급 채널 가동 등 RDPA 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전력화 시기 연기 가능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KF-21 체계 개발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우리 공군에 전력화될 양산 1호기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은 자정당국의 방위력 개선비 한계치 설정, 각군 전력 간 예산 균형, 공군 타 전력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확정된 소요 계획과 국방 중기 계획을 모두 무시하고 KF-21의 전력화 일정을 4년가량 늦추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작금의 안보 상황, 그리고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대량 전력화 필요 상황을 반영해 방위력 개선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노력은 하지 않고 한국형 구축함 KDDX, 전자전기, 해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등과 심지어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까지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전력화 계획을 뒤흔드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방, 기획, 계획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과 세수로 25조 원에 달하는 추경까지 할 정도로 국가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대통령은 매번 국무회의 때마다, 그리고 최근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하고 계신데, 재정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당국의 한계치 설정, 예산균형이라는 행정 편의와 안보 상황에 따른 전력화, 우리 공군 조종사의 안전 문제 등이 동일선상에서 저울질 가능한 사안입니까? UAE,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 때문에 전력화를 양보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체결되지도 않은 계약을 지금 생산하겠다는 말입니까? 셋째, 50만 드론 종사 육성이라는 화려한 구호 이면의 조악한 교육용 드론 확보와 전장병 3종 드론 자격증 취득 추진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를 명분으로 50만 드론 전사 육성이라는 화려한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우선 도입되는 장비 문제입니다. 전장 환경에서의 전술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소형 FPV 드론을 교육용으로 6만 대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기의 사례를 이제서야 참고해서 FPV 드론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50만 드론 정사 육성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인기 전력은 이제 고도의 전장 네트워크와 원거리 타격 능력, AI가 융합된 표적 추적 능력 등을 갖춘 중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로서의 드론 전력 개발 및 확보 계획, AI 정복 계획,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소형 FPV 드론 6만 대를 덜렁 도입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드론 교육 체계도 문제입니다. 제가 국방위 전체회의 때마다 국방비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 현장, 대량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발전된 실태를 직접 보고 전장의 실질적인 교훈을 얻기를 당부드리는데, 최근 전쟁에서 활용되는 드론 대비 10년 이상 뒤처진 국방부의 교육계획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방부는 소형 FPV 드론을 대량 구매해서 체험식 전술 교육을 시키고 장병 근무 동기 향상을 위해 전장병에게 국방부 3종 드론 자격을 취득해 주겠다고 합니다. 국토부 3종 드론 자격은 수평 이륙, 수평 착륙, 원형 선해 비행 등 운전면허 수준의 자격입니다. FPV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비행 형태인데 이게 50만 드론 종사 양성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안보환경 변화와 전쟁 교훈, 첨단 기술 발전 현장과 유리된 채 탁상 위에서 필요하는 대한민국 방산 컨트롤 타워의 구조적인 문제를 증명하는 방증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사업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과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항공무기 수출 등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메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국들은 무기의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수출국 정부가 북방 획득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통제하고 지원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이은 실책과 정책 혼선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십시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모적인 탁상공론을 벌이는 현재의 낡은 의사결정 체계를 타파하고 국방과 외교, 경제,
방위산업을 일관성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정부 방산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천안에 땜질하듯 그때그때 특사만 파견해서 대응하면 늦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기회 앞에서 또다시 정부와 군 당국의 무능과 헛발질로 우리 방산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 유용원.